우리가 함수 중에 데이터를 날짜로 이렇게 바꿔주는 함수도 있습니다. 데이트라고 하는 함수를 쓰는데 날짜로 바꾸자. 날짜는 연월로 구성되어 있잖아. 그러면 날짜로 바꾸려면 연 의미를 가진 데이터와 월 의미를 가진 데이터, 일 의미를 가진 데이터가 있어야만 날짜로 바뀐다고요. 그래서 그런 날짜 데이터로 바꿔주는 함수가 있습니다. 데이터라 그럽니다. 빈셀 선택하시고 수식에 함수 삽입 데이터는 함 쳐시고 데이터 확인. 자, 이어 연도를 나타내는 숫자, 먼스 일자를 나타내는 숫자. 죄송합니다. 월을 나타내는 숫자. 데이터. 데이 일자를 나타내는 데이터. 27이라는 숫자. 그러면 확인해서 나가면 이렇게 날짜를 이렇게 표시해 줍니다. 날짜 데이터로 표시해 줍니다. 날짜 데이터. 자, 그다음 그러면 시간 데이터로 바꿔주는 함수도 있어야 되겠네요. 타임이라 그러고. 그래서 시, 분, 초 의미를 가진 자료를 시간 데이터로 바꿔줍니다. 자, 그때 타임이라는 함수를 써야 되고요. 타임, 타임, 가로 열고 시 의미를 가진 데이터, 인수와 인수에는 그다음에 분 의미를 가진 데이터. 그다음에 저희 제 화면 보세요. 화면 거기 시트상에 이렇게 인수에 대한 의미 다 설명되어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영문으로 영문으로 익혔으면 좋겠는데 영문으로 뭐 그게 부담스러우신 분이 계신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한글로 다 표기해 놨으니까 한글 보세요. 여기 제발 그냥 제가 48 이것만 보지 말고요. 에? 이런 걸 보시라고 이런 걸. 그러면 일단 시간은 24시간제로 표시하는 게 기본이긴 하지만 12시간제를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AM, PM을 나타내서 표현을 한다. 오늘 매월 며칠이라고요? 2022년 11월 20일. 무슨 요일입니까? 화요일이에요. 화요일은 달력에 몇 번째 있죠? 네. 간혹 달력에 그 월요일부터 시간 달력도 있거든. 우리가 평상시에 쓰는 달력은 다 일요일 달력인데 보통 월요일 또 다이어리나 이런 데 보시면 월요일부터 시간 달력도 있잖아요. 그럼 그때는 두 번째로 대답할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 엑셀에서 엑셀 함수에서 요일을 직접적으로 가르쳐주는 함수는 없습니다. 오늘이 무슨 요일입니까? 화요일. 이렇게 가르쳐주는 함수는 없다고요. 요일의 위치값을 가르쳐주는, 방금 여러분이 암산시켰던 요일의 위치값을 가르쳐주는 함수가 있습니다. 자, 빈셀 선택하시고 수식에 함수 삽입. 위크데이라는 함수 쳐주시고 위크데이 확인. 자, 시리얼 넘버. 자, 날짜에서 됐습니다. 자, 날짜 데이터에 해당하는. 그러면 날짜를 직접 입력해 보죠. 쌍따옴표 묶어서. 솔직히 여러분들 쌍따옴표 묶어서 날짜 입력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겁니다. 근데 제가 그냥 기본 설명을 해드리고요. 날짜로 받아들여서 리턴 타입은 달력의 종류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이라고 입력을 하면 달력이 일요일부터 시작한 달력입니다. 일, 월, 화, 수, 목, 금, 토. 그러면 화요일이 세 번째 있죠. 그래서 세 번째 요일입니다라고 이렇게 표시해 주는 거고요. 자, 2라고 입력을 하면 그 일요일이 첫 번째 요일이고 토요일 일곱 번째 요일이 달력의 종류 유형이 1번 달력이라고 합니다. 월요일이 첫 번째 요일이고 일요일이 일곱 번째 요일이라고 표현하는 걸 2번 달력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뭐 많이 보셨던 저는 유형하시고요. 저거 말고도 더 있습니다. 근데 그건 1번, 2번 잘 되시면 그때 확장을 시키시기 바랍니다. 확인. 이렇게. 어? 어. 월요일부터 시간 달력이죠. 2번 달력이. 예? 방금. 그러니까 월화 두 번째 있는 요일입니다. 그럼 다시 한번 더 하면 이렇게 적을 수 있나요? 자, 요일의 위치 값을 표시해 주세요. 무슨 함수? 위크데이.
알아도 마음속으로 중얼중얼 거리세요. 그 다음에 이 자리에 첫 번째 날짜 데이터가 와야 된다 그랬죠. 그럼 이 자리에 today라고 적어도 될까요? 안 될까요? 이해되세요? 지금 적어도 된다는 거? 계산수도 따라가 보면 된다 그랬잖아요. 콤마 달력의 타입은 굉장히 종류가 많다 그랬죠. 1번, 2번만 일단 익히시고 아까 2번 했으니까 이번에 1번 그러면 3이라고 대답해 주겠죠. 자, 오른쪽에 함수 텍스트로 가겠습니다. 함수 텍스트. 아, 우리 교재에 이런 기본적인 내용이 없어서 자, 문자 데이터 왼쪽부터 시작해서 몇 글자를 뽑아서 화면에 표시하겠다. left. 그러면 오른쪽부터 하게. 오른쪽부터 데이터의 오른쪽부터 몇 개를 뽑아서 화면에 표시해 주겠다. 추출에 뽑아서 표시해 주겠다. right. 가운데 있는 걸 뽑겠다. 가운데는 미들이라는 단어의 앞 글자입니다. 미들. 영어 단어 미들의 앞 세 글자입니다. 자, 그럼 빈셀 선택하시고 수식에 함수 삽입. 레프트 함수 하시고 찾았습니까? 확인. 자, 텍스트. 자, 요건 데이터 종류 따지면 문자를 이야기합니다. 텍스트 문자. 그래서 엑셀 2016이라는 문자 데이터를 직접 입력하려고 합니다. 수식에서 문자 데이터 직접 입력 쌍따옴표 묶으셔야 되거든요. 자, 두 번째 있어 num 캐릭터. 자, num 캐릭터라는 영어 단어고요. 물론 생략되어 있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저렇게 단어 옆에 s가 붙었죠. 복수 개념. 저걸 어떻게 해석하냐고요? 개수라고 해석했어요. 개수. 추출할 글자 수, 문자 수. 그러면 한 개, 액, 두 개 하면 엑셀 2, 세 개 뽑겠다. 왼쪽부터 세 개를 뽑겠다. 엑셀 2. 저희는 두 개만 뽑죠. 왼쪽부터 두 개, 엑셀까지. 확인. 자, 그러면 라이트는 기준이 오른쪽부터죠. 그러면 오른쪽부터 몇 글자를 뽑겠다. 이꼴. 수식이니까 이꼴이 필요하고 이때 필요한 함수가 라이트. 가로 열고. 자, 텍스트 문자 데이터 엑셀 2016 콤마 몇 개 뽑을 거냐고 4개. 추출할 글자 수. 가로 닫고 엔터 치면 오른쪽부터 4개 6102까지 그러면 결과적으로 2016이라는 데이터가 화면에 이렇게 나타나요. 자, 기억할 수 있을까요, 오늘 다? 자, 물론 다 하진 않을 건데. 자, MID, 미들이라고 했죠. 가운데. 그러면, 자, 이런 주민등록 번호에서, 대시가 들어가는 이런 주민등록 번호에서 요것만 뽑고 싶거든요, 요거. 대시 다음에 이 한 자리를 뽑고 싶거든요. 그래서 성별 코드라고 하는 부분이죠. 자, 지금 가운데 있는 데이터 뽑는 거잖아요. 그러면 레프트, 미드도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 이 상황은. 그래서 빈셋 선택하시고, 미들이라는 함수를 이용할 거고요. 함수 삽입, 빈셋 선택하시고, 자, MID, MID, 확인, 미들. 자, 텍스트 원문 문자. 자, 직접 입력할게요. 쌍따옴표 써서 화면에 보이는 데 입력하세요. 대시 1, 2, 3, 4, 5, 6, 7. 문자 직접 입력, 쌍따옴표 묶어 처리 기억하시고요. 스타트 넘버. 자,
가운데서 뽑는 건 두 번째도 가운데고 세 번째도 가운데고 네 번째도 가운데이기 때문에 기준점이 없습니다. 레프트, 라이트처럼 왼쪽부터 오른쪽부터라는. 그래서 그 기준점을 마련하기 위해서 인수가 하나 더 필요합니다. 스타트 넘버에서. 그러면 전체 주민등록번호 전체 자료에서 1이 시작되는 값이 얼마죠? 여덟 번째 있죠. 여기서부터 뽑을 거잖아요. 여덟 번째 글자부터 시작해서 new num 캐릭터 몇 개를 뽑을 거라고 추출할 글자 수 몇 개? 한 개를 뽑겠다. 그러면 1이라는 문자 데이터 1이라는 값이 이렇게 나타난다. 자, 이거 결과값 문자 데이터입니다. 화면 보세요. 일단 한번 언급해 드릴게요. 왜냐고요? 문자에서 문자를 뽑은 거잖아요. 문자에서 문자를 뽑았잖아요. 이게 숫자로 바뀌면 안 된다고요. 문자입니다. 숫자는 오른쪽, 문자는 왼쪽으로 치우치시는 거 알고 계시죠? 숫자는 오른쪽. 이렇게 입력하면 문자 데이터 취급한다 그랬죠? 왼쪽. 자, 밑으로 가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이거 그냥 기본 내용 전달인데 이게 이렇게 가지고 뭐 다 외워지면 다행인데 솔직히 이렇게 하면 잘 안 외워지고요. 그냥 문제를 좀 많이 푸셔야 됩니다. 사실은. 아마 엑셀은 아마 다른 건 뭐 파워포인트나 다른 것처럼 다른 기능들은 틀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뭐 한두 번만 해보시면 되지만 함수는 여러분들이 계속 하셔야 될 것 같거든요. 시험 보러 가실 때까지. 그리고 끝나더라도 계속 하셔야 됩니다. 자, 특정 문자 반복시키지 않아서 리피트라고 해서 repeat. 자, 빈셀 선택하시고 수식에 함수 삽입 repeat repeat 특정 문자 반복 표시 repeat 찾았습니까? 그러면 첫 번째가 무슨 의미를 가진 인수냐면 반복할 문자입니다. 반복할 문자. 그래서 우리 키보드상에 없는 문자 어떻게 입력한다고요? 한글 자음미음 한자키 그리고 문자 데이터 직접 입력입니다. 쌍따옴표 묶어서 한글 자음미음 블록이 깜빡깜빡거리는 상태에서 한자키를 누른다. 그리고 본인이 원하는 단어 저기 문자 기호 선택하시고 문자 데이터 직접 입력 쌍따옴표 묶으시리. 그 다음에 num times 반복 횟수라고 그럽니다. 몇 번 반복시킬 것이냐. 7번 반복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 문자가 7번 반복되어서 화면에 표시가 됩니다. 확인. 자, 한 번 더 할게요. 특정 문자를 반복 표시해 주세요. 이때 사용한 함수가 repeat. 가로 열고. 텍스트 첫 번째에서 반복할 문자를 직접 입력하려고 합니다. 쌍따옴표 문구 처리. 그 다음에 키보드 상에 없는 문자를 입력하려고 합니다. 한글 자음명, 한자키, 블럭이 깜빡깜빡거리는 상태에서 한자키, 그리고 특정 기호 선택, 그리고 쌍따옴표 묶어 주셔야 되고요. 자, 콤마, 인수와 인수 사이는 num times. 자, 방금 7이라고 정수값을 입력을 했는데 소수점이 들어가는 7.9라고 입력을 하면 몇 번 반복하냐고요? 7.9개 아니요. 저 값을 넘지 않는 최대 정수 7입니다. 7. 7번밖에 반복 안 해줍니다. 정수를 쓰든 실수를 쓰든 뭐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 혹시 지난 시간에 이 기호 기억나세요? 100점. 뭐라고 올린다고요? M%라고 올린다 그랬습니다. 데이터 연결하는 데 쓰는 겁니다. 이꼴. 문자 데이터 직접 입력 쌍따블구 지난 시간에 제가 여기서 말씀드렸죠. 기본입니다. 라고. 자, 여기까지는 큰 문제가 없으나 자, 요렇게 우리가 더하기 연산자를 처리해 주는 함수가 뭐가 있다고요? 에? 더하기 연산자를 처리해 주는 함수 sum이 있는 것처럼 n% 연산자를 처리해 주는 함수 concatenate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concatenate. 바로 하겠습니다. 이걸 com 이거 데이터 연결해 주는 함수입니다. catenate 가로 열고 데이터 나열 그러면 뭐 숫자 값 나열 직접 입력 그냥 콤마 문자 직접 입력 쌍따옴표 묶고 처리
그리고 엔터. 자, 일단 여기까지만 하고요. 필요하면 제가 다시 여기 와서 기본 함수 설명드리고 올 겁니다. 자, 10개도 안 되죠. 열 몇 개쯤 되나요? 자, 교재 41페이지고요. 자, 파일을 열겠습니다. 파일 탭에 열기, 찾아보기. 챕터 3 챕터 3 함수 1. 챕터 3 함수 1. 그리고 노란색 띠 모양이 나타나고 편집 사용 단추가 보이시면 클릭하시고. 원래 이거 1작업에서 하는 내용이고요. 1작업. 자, 1번. 자, 어, 조건에 있는 그 두 번째 줄, 뭐, 그냥 밑에 가로 할게요. 1-6세랑 주어진 함수를 이용하여 값을 해서. 자, 일단 요거 하시기 전에 잠깐만요. 교재를 잠깐만 저기 갔다 와야 되겠습니다. 왜냐면 전체 윤곽이 안 잡힐 것 같아서. 교재 118페이지 갑니다. 시간이 걸리거든요. 자, 118페이지 뭐 유의사항 답안 작성 요령 아마 읽어보신 기억나세요? 자, 그 다음 나중에 마칠 때 한번 다 할게요. 119페이지 가겠습니다. 119페이지에 출력 형태 보이세요? 거기에 이제 그 표를 만들고 위에 제목 역할을 하는 도형하고 결제란 만드셔야 되거든요. 그게 전체 문제입니다, 우리 부분 배웠지만 그렇게 구성이 되어야 됩니다, 제일 작업에. 그리고 조건이 있고요. 서식구민들 사용한 조건들이고, 밑에 보면 이제 요런 부분들, 지금 저희들 화면에 보이시는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예산에서 작업을 해야 될 부분들 같아요. 그게 1번부터 6번까지고, 7번은 조건부 서식 문제고요. 그게 이제 실제 시험 문제가 그렇게 나온다고. 자, 확인하셨죠? 그래서 함수 공부를 좀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어렵습니다, 이게. 여기가 성적이 제일 많습니다, 아마. 총 아마, 1작업이 아마 200점쯤 될걸요. 1작업만, 총 500점 중에. 자, 자, 저희들 이제 41페이지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자, 나이는 시스템의 오늘 날짜의 연도와, 자, 시스템의 오늘 날짜를 나타내겠다. 무슨 함수가 필요하다고요? 응? 이게 이제 함수 공부가 안 되면 이제 작업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함수 공부를 꼭 하셔야 됩니다. today라는 함수 있습니다. today. 자, 그 다음 생년월일의 연도를 나타내겠다. 연도 나타내는 함수가 뭐라고요? year라는 함수 쓴다. 그럼 뭐 어쨌든 이런 게 머릿속에 자리를 잡고 있지 않으면 이 문제를 풀 수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 이것만 또 알아서 될 일이 아니고요. 자, 제 화면 보십니다. 어쨌든 처시가 중요합니다. 처음이. 어제 이거 기억나세요? 수식의 형태가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하나씩 100만 개를 작성해보니 힘들고 힘듭니다. 무슨 기능을 도입할 거라고요? 수식의 형태가 반복적으로 나타난다면 자동 채우기 기능을 쓸 겁니다. 몇 번? 아래쪽으로 한 번. 그리고 이꼴 참조. 상대입니까? 절대입니까? 상대.
똑같은 이야기를 두 번, 세 번씩 한 시간씩을 이거 복습 안 하시면 수업 내용 못 따라온다니까요. 자, 그냥 한 소리 아닙니다. 자, L4, L5, L6, 어제 배웠는데도 기억이 안 나는데 뭐 내일 모레 되면 더 기억 안 나죠. L5, L4, L5, L6, L7, L8이죠. 이렇게 나타나려면 자동치유를 사용하는 동안에 이 녀석이 변해야 됩니까? 고정입니까? 변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럼 자동치유를 사용할 때 변하는 주소를 우리는 상대 참조라고 하는데 이 형태 그대로 쓰시면 되고, 자, 더하기 다음 M4 이건 변해야 됩니까? 변하지 말아야 됩니까? 변하지 말아야 되겠죠. 그러면 뭐 셀이 고정이다. 절대 참조. 그래서 F4분기 가지고 주소 형태를 조정한다. 기억나세요? 뭐 다른 방법으로 문제를 푸시고 궁금하시면 저한테 질문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자, 이건 그럼 나이 계산하는 식은 다 x들에게 다 동일하게 나타난다는 이야기죠. 수식의 형태가 반복적으로 나타난다는 이야기죠. 제 말에 동의 못 하세요. 아니, 나이 계산하는 식은 다 똑같을 거 아니에요, 형태가. 방금 문제 있잖아요. 그렇게 계산할 거잖아요. 그럼 수식의 형태 같다는 이야기죠. 그럼 수식의 형태 같으니까 뭡니까? 자동 치우기 써야 되겠네요. 자동 치우기 몇 번? 몇 번 사용? 아래쪽으로 한 번만 들어가면 다 치우잖아요. 이때 무슨 주소만 고민하면 된다고요? 상대 절대 참조만 고민하면 된다. 자, 그러면 이걸 나이 계산하는데 시스템의 오늘 날짜 연도 그럼 시스템의 오늘 날짜 today 바로 열고 닫고 그래서 뭐 한다고요? 연도를 표시하겠다. 이어 그다음 빼기 왜 숫자로 안 나오냐고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적으세요. 생년월일의 연도. 자, 생년월일 날짜 데이터죠. 날짜 데이터를 가져와서 자, 상대입니까? 절대입니까? 주소에 대해서 항상 따지셔야 된다니까요. 상대입니까? 절대입니까? 자, 여기 C3이죠. 그럼 형태적으로 봅시다. 여기 C3 가져와야 되죠. 여기는 C4 가져와야 될 거예요. 여기는 C5 가져와야 되죠. 서로 다른 주소를 가져온다는 건 자동차를 사용하는 동안에 주소가 변해야 됩니까? 고정입니까? 변해야 되겠죠. 상대 참조. 그리고 이어. 그리고 자, 근데 문제는 자, 계산을 하다 보니 이게 원래 숫자 값으로 나와야 되는 게 정상적인 생각인데 숫자로 안 나오네요. 응? 숫자로 나오지 않네요. 그래서 표시 형식 기능을 없애버리시면 됩니다. 표시 형식 기능을 없애버리면 내가 원하는 형태가 아니다. 그럼 표시 형식을 바꾸시면 된다고요. 기본적으로 일단은 표시 형식 기능을 없애버리시고요. 여기. 그래서 내가 원하는 값이 나왔죠. 그럼 그래 쓰시면 된다고요. 근데 이게 뭐 이렇게 진행하는 과정에 이렇게 바뀌어서 나타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지금 바로 30이 나오시는 분도 있을 거고 그럴 겁니다. 이거. 어쨌든 내가 원하는 값이 나오지 않는다. 그건 표시 형식 기능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시고 표시 형식 기능을 없애버리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동 채우기 아래쪽으로 한번. 그리고 자, 제 화면 봅니다. 자동 채우기를 사용했을 때 이게 복사 붙여넣기 개념이다 보니까 기능적으로 서식을 그대로 가져올 수도 오는 경우도 있다고요. 그래서 서식의 형태가 바뀔 수도 있으니까 바뀌는 경우에 무슨 기능? 자동 채우기 옵션에 가셔가지고 서식 없이 채우기라는 기능을 사용하세요라고 어제 말씀을 드리고 아마 수업을 마친 것 같습니다. 그쯤에. 자, 그 다음. 자, 2번. 탄생요일. 자, 방금 제가 설명을 드릴 때 엑셀이라는 프로그램은 요일을 직접적으로 가르쳐주는 함수는 없습니다. 그 대신에 요일의 위치값을 가르쳐주는 함수는 있습니다. 그게 뭐라고요? 기억을 하세요? 위크데이라는 함수 쓴다 그랬죠? 위크데이, 위크데이. 이거 기억나시죠? 뭐 완벽하지 않더라도 어렴풋이 기억나시면 됩니다. 일단 그 정도만 하도 성공한 거니까. 자, 그다음 추전 함수를 가르쳐 준 적이 없네요. 문제에 나와 있는. 자, 그러면
자, 엑셀 기능 ITQ라는 파일로 옮겨가시고. 자, 어디로 가시냐면, 시트 이동 단추를 통해서, 저기 아래쪽에 찾기 참조라는 곳을 갈게요. 찾기 참조. 시트는 맨 끝부분입니다. 찾기 참조라는 함수에 갈게요. 복습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함수는. 추잠수 에 대한 설명은 마부사에 들어가서 할게요. 자, 빈셀 선택하시고 수식에 함수 삽입 그리고 추저 함수 일단 찾으세요. 추저 함수. 추저 확인. 자, 뭘 할 거냐면 주사위를 던지려고 합니다. 주사위. 네. 자, 주사위를 던지면 눈금이 한 개부터 여섯 개까지 나오죠. 그죠? 자, 그러면 무사히 눈금이 한 개가 나오면 이 함수의 결과값에 문자 1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 따라오세요. value 1에 가서 문자 1 직접 입력. 자, 그 다음 value 2에 가서 눈금이 함수 주사위를 던졌는데 상이 눈금이 두 개가 나오면 함수의 결과값에 문자 2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value 2에 가서 문자 2라고 직접 입력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순서대로 문자 3. 그다음에 4개 던졌는데 눈금이 4개가 나왔다. 함수의 결과값이 문자 4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value 사이다 문자 4. 더 작성할 공간이 없다고요. 자, 화면 보시고 마무리하세요. 여기 수직 이동 막대 보이세요? 막대나 단추를 이용해서 이동하시면 이렇게 더 작성할 수 있는 공간이 더 보일 겁니다. 자, value에다가 문자 5라고 입력을 해주시고요. 주사를 던졌는데 눈금이 6개가 나왔네요. 그래서 함수의 결과값이 여기 문자 6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value 6에다가 문자 6이라고 입력을 해주시고요. 그래서 문자 1, 2, 3, 4, 5, 6 입력해 주시고 됐습니까? 자, 다시 수직 이동 막대나 단추를 통해서 위로 이동할게요. 인덱스 넘이라는 위치로. 자, 주사를 한 개를 던졌는데 엑셀 프로그램이 눈이 달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한 개가 나왔는지 두 개가 나왔는지 여섯 개가 나왔는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운데서 다리 역할을 해줄 겁니다. 주사를 던졌는데 눈금이 한 개가 나왔습니다. 그걸 보고 여러분들이 여기 인덱스 넘이라는 첫 번째 인수 자리에다가 숫자값 1이라고, 정수값 1이라고 입력을 해줄 겁니다. 그러면 함수의 결과값이 뭐가 보이죠? 문자 1 보이세요? 자, 주사를 던지니까 두 개가 나왔네요. 그럼 그걸 보고 여러분들이 다리 역할을 해주는데 2라고 입력을 해줄 겁니다. 그러면 함수의 결과가 문자 2가 나오네요. 점점점 주사를 던졌는데 6이 나왔네요. 6개가 나왔네요. 그래서 그걸 보고 여러분들이 가운데서 6이라고 점수값을 입력해 줄 겁니다. 그럼 함수의 결과가 6이 나오는 거 보이세요? 그러면 이 함수의 특징이 뭐냐면 여기에 방금 여러분들이 1, 2, 3, 4, 5, 6 이렇게 입력을 한 거거든요. 그러면 1부터 일씩 증가하는 번호 형태를 우리는 일련 번호라고 표현을 합니다. 일련 번호. 이거 좀 기억을 해주시고. 그러면 각각의 일련 번호 1에 해당되는 값, 2에 해당되는 값, 3에 해당되는 값, 4에 해당되는 값, 5에 해당되는 값, 6에 해당되는 값들이 다 존재하잖아요. 요런 류의 요 사항의 함수를 추정을 합니다. 1년 번호에 대응되는 값들을 표시하겠다. 1년 번호에 대응되는. 그러면 이건 첫 번째 인수에 오는 건 사실은 6을 입력할 수 있는 확률이 얼마지, 여기 이 자리에? 여러분들 방금 6이라고 입력을 하셨잖아요. 그 6을 입력할 수 있는 확률이 얼마입니까? 주사위 눈금이 6개가 나와야 6을 입력, 그럼 주사위 6개, 눈금이 6개가 나온다는 확률이 얼마죠? 6분의 1. 이거 확률적인 이야기입니다.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를 이야기한다고요. 그래서 1년 번호
해당되는 값을 표시하겠다. 추저함수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자, 그러면 방금 추저함수가 이런 함수죠. 자, 이런 유의 함수였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위로 가겠습니다. 자, 그럼 문제 다시 읽을게요. 탄생요일은 생년월일 셀을 이용하여 어디입니까? C열에 있는 월요일, 화요일, 점점점 일요일 형태로 요일을 구하시오. 추저 위크데이 함수 예, 수요일 이렇게 나오도록 자 표시되도록 자 그러면 자 일단 어찌됐든 탄생요일에 수식 계산을 하는데 수식을 작성하는 형태는 다 동일하게 나타나겠네요. 이 구조 수식 형태가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거 맞잖아요. 응? 그럼 자동 치우기 아래쪽으로 한번 사용하셔야 되고 그러면 상대절 때만 고민하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걸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그러면 직접적으로 요일을 가리키는 함수는 없다 그랬잖아요. 그럼 요일의 위치값을 가리키는 함수가 있다 그랬죠. 위크데이. 가로 열고. 시리얼 넘버 생년월일 값을 이용하라 했으니까 이용. 상대입니까? 절대입니까? 개인의 자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합니다. 원래 C3, C4, C5, C6, C7 이렇게 해결하는 게 아니고요. 시간이 지나면 아, 각 개인의 값이구나. 그러면 주소가 다르게 나타나야 되겠구나. 이렇게 넘어갑니다. 이제 직관적으로. C3, C4, C5, C6, C7 이렇게 안 한다고요. 시간이 지나면 아 여기 오는 값들은 다 개인의 값이니까 서로 다른 주소가 나타나야 되겠구나. 상대 참조. 이렇게 넘어간다요. 갑니다. 상대 참조. 흠마. 자, 달력을 유형한 1번, 2번 중에 뭘 써야 되죠? 그게 문제에 나와 있었죠. 맞아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엑셀이 어려운 게 아닙니다. 월요일 점점점 일요일까지잖아요. 그럼 달력의 유형이 몇 번입니까? 2번이란 이야기죠. 그런 건 제가 가르쳐 드려서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자, 가로 닫고 그럼 이건 숫자 값으로 이렇게 나오겠죠. 기억이. 그러면 1일 때 뭐라고 표시할 겁니까? 월요일, 2일 때 화요일, 3일 때 수요일, 4일 때 목요일, 5일 때 금요일, 6일 때 토요일, 7일 때 일요일. 됐습니까? 1, 2, 3, 4, 5, 6, 7. 1년 번호네요. 1년 번호에 대응되는 값들이 다 존재하네요. 월화수목금토일. 그러면 무슨 함수 그때? 추지 함수가 필요하다. 인수와 콤마 첫 번째 밸류원 첫 번째 값 문자 직접 입력 월요일. 그다음에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천천히 하세요, 천천히. 제가 기다릴게요. 제가 빨리 한다고 여름까지 빨리 하지 마세요. 오타 생깁니다. 실기 작성이 다 되셨으면 제 화면 보세요. 자동 치우기 아래쪽으로 한번 뭐 서식에 변화가 없으면 그대로 넘어가시고 서식에 변화가 있으시면 옵션에 가서 서식 없이 채우기라고 작업을 해주시오.
다음 내용 진행하겠습니다. 자, 작업 시간 계산은 퇴근 시간 마이너스 출근 시간으로 시간만 표시하시오. 아워 함수 사용. 자, 그러면, 자,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일단 아워 함수죠. 아워 함수가 뭐죠? 음? 시간 데이터에서 시를 표시해주는 함수입니다. 자, 일단 이걸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고요. 자, 그러면 일단 문제에서 퇴근 시간 마이너스 출근 시간으로 계산하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여기서 여기까지. 그럼 수식의 형태가 반복적으로 나타나야 되겠네요. 자동 채우기 한 번 사용하셔야 되고 상대 절대를 고민하셔야겠네요. 네? 자, 그러면 일단 뭐부터 해야 된다고요? 퇴근 시간, 상대 참조, 빼기 출근 시간. 이렇게 해야 어쨌든 일한 시간이 될 거 아니에요. 업무 시간, 작업 시간이 되겠죠. 그래서 엔터를 치면 뭐가 나오겠습니까? 시간에서 시간을 뺐으니까 시간이 나오겠죠. 논리를 생각해 보면. 그럼 거기에 결과가 값이 시간 형태로 나올 거라고요. 그럼 이 시간에서 뭐만 뽑을 거라고요? 이게 이렇게 시간이 나온다고요, 지금. 예? 시간에서 뭘 뽑을 거라고요? 시 부분만 뽑으면 내가 일한 시간이 되잖아, 일한 시간. 됐습니까? 두 개의 형태로 나타난다. 뭐라고요? 시분으로 나타내는 거죠, 시분. 그럼 여기 이게 시간이니까, 자, 아워. 잘 생각해 보세요. 방금 암산수사 한번 따라가 보세요. 이거 분명히 가로 안부터 계산되니까 이게 시간이잖아요. 시간에서 뭐만 표시한다고요? 시만 표시한다고요. 그러니까 식을 제 걸 보고 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저게 표현이 되는 거지. 그냥 애운다고 이게 표현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꼴이 아니네요. 네? 자, 제 화면 보세요. 뭐 여러분 화면 어떤지 모르겠지만 일단 제 화면 보세요. 저희들은 지금 여기 뭔가 7이라는 숫자 값이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시간 형태 나오네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하라고요? 표시 형식을 없애버리세요라고 했습니다. 표시 형식. 그러면 아마 원하는 값이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모양이 안 나오지 않는다. 데이터의 표현 방법이 바뀌어서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표시 형식. 뭐 7이라고 나와 계신 분들은 뭐 상관없고요. 안 나와 계신 분들은. 자, 4번 가겠습니다. 주민등록번호 앞의 6자리를 이용하여 생년월일을 날짜 형태로 구하시오. 자, 날짜 형태로 나타내. 날짜로 바꿔줄 수 있는 내용이 뭐가 있냐면 데이트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맞아요? 데이트. 자, 그다음. 그러면 날짜 데이터 바꾸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연 의미를 가진 데이터가 있어야 되고 월 의미를 가진 데이터가 있고 일 의미를 가진 데이터가 있으면 그게 어디 있다고요? 문제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라 그랬죠. 그럼 주민등록 앞자리 두 자리가 뭐? 연도를 의미하는 거고 그다음 세 번째, 네 번째가 월을 의미하는 거고 다섯, 여섯 번째가 일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 자료를 이용하면 내가 날짜로 표현할 수 있다는 이야기겠죠. 자, 그러면 어, 여기 앞 두 글자 뽑아야 되니까 무슨 함수가 필요하죠? 오케이, 레프트 함수가 필요합니다. 그런 겁니다. 요렇게 딱 나와. 제 생각에는 지금 되게 함수 공부를 어디선가 열심히 하고 오신 것 같습니다. 저한테서 배워서, 오늘 배워가지고 이렇게 나올 수는 있는 일들은 아닌데, 어쨌든, 청양들이 잘 알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어차피 여기는 뭐 모르시면 될 거 하니까. 자, 레프트. 자, 그 다음. 여기 있는 그러면 0622 이건 어떻게, 월과 일은 어떻게 뽑을 겁니까? 가운데 있는 데이터 뽑아야 되잖아요. 이때는 무슨 함수 필요하다고요? 미드라는 함수가 필요하다. 미드라는 함수. 미드 함수가 필요하다. 됐습니까? 그게 이제 교재에 있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런 함수를 일단 기본적으로 알아야만 문제를 풀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이걸 안다고 또 문제가 잘 풀리는 것도 아닙니다. 조합을 잘 시켜야 되기 때문에. 자, 그 다음. 어쨌든 내가 작성하려고 하는 식의 형태는 뭐 아직까지 작성 안 해봤지만 어쨌든 형태가 비슷하게 나오겠죠. 그럼 자동 치우기 한번 써야 되겠네요. 상대 질 때만 고민하면 되겠네요. 이게 식을 작성한 절차입니다. 기본을 알고 기본 내용을 알고 계셔야 되고 그다음에 형식상의 문제들이죠. 자, 그러면 제일 먼저 연도 정보가 필요하겠네요. left 함수를 이용해요. 주민등록번호, 상대 참조 비일. 그래서 추출할 글자 수 2개. 이렇게 뽑는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9이라고 뽑히겠죠. 자, 그 다음, 그 옆에 이제 콤마로 구분할게요. 콤마.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월 정보가 있어야 된다 했죠. 그럼 가운데 있는 데이터를 뽑으니까 미드, 텍스트, 주민등록번호 원본 문자에서 상대 참조, 콤마, 스타트 넘버. 세 번째부터 시작해서 콤마 몇 개? 2개를 뽑아야만 월 정보가 될 겁니다. 가로 닫고 인수와 인수 사이는 콤마 이게 월 정보고요. 그다음 이제 일 정보를 뽑아야 되죠. 다섯 여섯 번째. 그러면 가운데 있는 데이터를 뽑아야 되니까 미드 함수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주민등록번호에서 텍스트 상대 참조 콤마 스타트 넘버 다섯 번째부터 시작해야 일 정보가 되겠죠. 콤마 몇 개를 뽑아야만 추출할 글자 수 2개를 뽑아야만 그리고 미드 함수가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까지 한 일은 연, 월, 일 정보를 뽑아놓은 상태라고요. 저걸 무슨 형태로 날짜로 바꿔 놓겠다는 거죠. 그때 필요한 함수가 무슨 함수가 필요하다고요? 데이터 함수가 필요하다. 어? 자료가 다 안 보이네요. 더블 클릭. 그리고 자동 채우기 아래쪽으로 한번. 뭐 잘 안 되시면 일단 제 거 보고라도 형식 공부를 하셔야 되니까 어쨌든 열심히 보고 나도 입력을 좀 하시고요. 돌아가셔가지고 복습을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이거. 자, 그 다음 내용 넘어가겠습니다. 5번 김진아 출근 차트, 김진아 출근 시간에 해당하는 수만큼 사각형, 검정색 사각형 기호로 반복 표시되도록 하시오. 그러면 일단 그게 hour라는 함수가 보이네요. hour라는 함수는 이런 시간에서 시간 데이터에서 C를 표시해주는 함수입니다. REPT 함수는 무슨 함수라고요? 음? 특정 문자 반복 표시해주는 함수입니다. 기억나세요? 오늘 한 겁니다. 그러면 출근 시간은 C에 해당하는 거. 출근 시간 C에 해당되는 거? 그러면 이꼴 김진아의 출근 시간 여기네요.
요거 가져와야죠. 와서 시를 표시해야 하나요? 아워라는 함수가 필요하겠네요. 바로 닫고 엔터. 이건 자동 채우기 기능을 쓰지 않기 때문에 주소 형태에 대해서 고민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기본 형태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무슨 일을 하라고요? 요 6이 출근 시간 6에 해당하는 만큼 뭔가 검정색 별 표시하라는 이야기죠. 그럼 6이 뭐, 그럼 저 요 6이 무슨 역할을 하는 겁니까? 반복 횟수가 되겠네요. 그러면 이때 필요한 함수는 repeat라는 함수가 필요하고요. 반복, 첫 번째 인수 반복할 문자, 검정색 사각형. 키보드상이 없죠? 한, 그리고 문자 데이터 직접 입력, 쌍따옴 입력해야 되고, 한글 자음미음 입력, 한자키를 누릅니다. 그리고 찾으세요. 검정색 사각형. 여기 있네요. 그리고 콤마, hour가 반복 횟수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repeat 함수 가로다. 엔터 치면 여기가 뭘로 바뀐다고요? 가로 안부터 계산, 여기가 뭘로 바뀐다고요? 6으로 바뀌잖아요. 중간간에. 계산 순서 따라가 보시라니까요. 처음부터 저걸 식을 내가 처음부터 적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엑셀 함수 처음이신 분들은. 그냥 내용을 이해하시고 부분 이렇게 자꾸 맞춰 나가야 됩니다. 하나하나씩. 처음부터 저걸 내가 맞출 수 있다고요. 아니, 그건 시간이 지나야 된다. 처음부터 그렇게 할 수 없는데. 그래서 적어놓고 계산수 따라가 보세요. 아, 이게 가로 안의 계산이 6으로 바뀔 거고, 그다음 요거 반복, RPT, 요 문자를 반복 표시 6번. 이렇게 나오겠구나. 형식은 어차피 시간이 지나야 되는 거니까. 아, 6번. 자, 6번 기준. 시스템 오늘 날짜에서 월을 구한다. 자, 시스템 오늘 날짜면 무슨 함수 필요하겠습니까? 응? today라는 함수 필요하겠네요. day. 기억나시죠? 그다음에 월을 구한다. 그러면 월을 표시해주는 함수가 뭐라고요? months. 거의 있었나요? 없었나요? 이유가 있어. 월? months. 음, 그다음에 월 구한 뒤에다가 월 기준이면 월 기준이라는 단어가 표시되고 월 기준이라는 문자가 표시됩니다. 거기 문제에 보면 today, month 있고 concatenate라는 함수가 있네요. 무슨 함수라고요? 데이터 연결 해준 함수이다. 물론 M% 연산자 처리되지만 함수를 처리하랍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 이 내용은 자동 채우기라는 기능을 쓸 내용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냥 식만자 기본 형태의 수소 형태로 작업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퀄. 제일 먼저 시스템의 오늘 날짜에서 today. 자, 이것부터 먼저 처리돼야 됐거든요. 월을 구하는. 자, 이게 월로 바뀌겠죠. 날짜 데이터로 바뀌겠죠. 그 중에 이제 월을 뽑겠다. months.
months. 그리고, 그러면 오늘 날짜에 month니까 11, 이렇게 나오겠네요. 11이 안 나오네요. 자, 내가 원하는 형태가 나오지 않으면,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뭐라고요? 물론 나중에 이제 전체적으로 다 작성은 바뀌어서 나올 건데, 일단 내가 원하는 형태의 값이 아니죠. 그러면 뭘 의심해 보면 된다고요? 표시 형식. 네? 표시 형식. 11만. 그럼 요 뒤에 뭐가 붙어야 된다고요? 월 기준이라는 문자가 붙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자, 이게 11로 보이세요? 네? 안 보이신다고요? 방금 멘트 치면 이게 11로 바뀌잖아요. 그럼 이게 11이잖아요, 이게. 10일 데이터 연결, 쌍따옴표의 월 기준, 문자 데이터 직접 입력, 쌍따옴, 요렇게. 요렇게 하시면 이 문제는 틀립니다. 왜 틀리냐고요? 이 함수를 쓰다 그랬잖아요. 데이터 연결, CONCATE, 박자를 놓쳤습니다. NATE, 가로 열고, 요게 11이죠. 그 다음에 아까 n% 연산자 대신에 콤마, 그 다음에 요게 또 데이터죠. 두 데이터, 11과 월 기준한 데이터를 연결하겠다. 요렇게 적으시면 n% 연산자 적으면 안 되냐고요? 실제적으로 적어도 됩니다. 근데 문제의 정답을 요구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냥 바꿔요. 엑셀 기능 ITQ, 엑셀 기능이라는 파일로 넘어갈게요. 자, 함수 논리로 가겠습니다. 함수 논리. 40분까지 합시다. 자, 함수 논리입니다. 시티럼. 엑셀, 자, 이 표에서 엑셀 점수가 70점이면 합격, 나머지는 불합격 표시하려고 합니다. 암산할게요. 홍길동의 75는 합격입니까? 불합격입니까? 식을 찍으실 때 이해가 된다는 건 무슨 이야기냐면 암산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암산이 되지 않는다는 건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너길동 65는 너길동 90점 이상. 자, 3명이니까 이렇게 하죠. 몇 명 있다고요, 우리? 100만 명 있다니까요. 100만 명의 자료를 이렇게 내가 암산한다고요? 틀린 방법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너무 힘들고 가운데 또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고요? 수식 함수의 도움을 받아서 일 처리를, 업무 처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엑셀을 배우는 겁니다. 회사 가면. 자, 그러면 자, 방금 암산하실 때 제일 머릿속에 암산했던 그 과정들을 이렇게 세분화시켜 보죠. 그럼 제일 먼저 한 일이 뭘까요? 혹시? 아니요. 엑셀 점수부터 먼저 확인하셨습니다, 여러분. 엑셀 점수부터 먼저 확인을 하셨다니까요, 절차가. 그런 다음에 뭐 한 겁니까? 7점 이상이 아닌지를 따져보신 거죠. 우리가 70더 가져온 점수가 뭔가 7점 이상이 아닌지 이렇게 따지는 걸 우리는 조건이라고 그러죠. 이미 조건을 우리는 해버렸습니다. 조건. 그 조건을 따지면 조건에 만족한다, 만족하지 않는다고 대답할 거 아니에요. 그럼 긍정적인 답변하는 true, 부정적인 답변하는 false 이런 개념으로 나타날 거라고. 그러면 긍정적인 답변 true, 자, 이 조건을 만족한다 true라고 했을 때 무슨 값 표시할 거라고요? 합격. false라고 대답했을 때 무슨 값 표시할 거라고? 불합격. 그래서 조건에 의해서 나타나는 결과값이 true, false에 의해서 어떤 특정 값들이 표시가 되어 있을 거라고. 이때 사용하는 함수를 우리는 if 함수라고 합니다. if 함수.
자, 그러면 if 함수부터 일단 공부를 좀 하셔야겠네요. 자, 선택하시고, 빈셀, 수식의 함수 삽입, if 함수 찾으시고요. 내일은 함수부터 할 겁니다. 여기는 함수, 기본 함수 다 설명 다 드리고 끝내려고 합니다. 아, 네, 함수 다 끝낸다는 게, 여기 기본 함수 다 끝내려고 합니다. 여기는. 자, if, 확인. 자, 로지컬 테스트. 자, 이게 로지컬이라는 게 우리 데이터 종류 중에 문자, 숫자, 날짜, 시간, 논리 데이터라고 그랬잖아요. 그 논리 데이터에 해당되는 게 로지컬입니다. 그 테스트는 번역하면 식이라고 보통 합니다. 논리식.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잘 알고 계신 이런 형태의 식 있잖아요. 조건이란 게 트루폴스가 나오면 조건이거든요. 근데 트루폴스가 나오게끔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이 방법밖에 없냐고요. 이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방법이고 이런 것들 말고도 다른 형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트루폴스가 나오게끔 해줄 수 있는 방법은. 자, 그러면 어찌됐든 논리식이라는 게 이런 형태를 이야기한다고요.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그러면 어쨌든 결과가 true, false 나온다고 그러죠. 그럼 우리 지난주에 배운 거 혹시 기억나세요? 이런 일이다. 맞는 표현이라고 그랬죠. 그럼 오른쪽에 true, false 논리돼 있죠. 자, 여기가 true, 첫 번째 인수에 여기가 true라면 마법사에서 요거, 요 true를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true라면 value, 값 표시하겠다. 요건 데이터 종류에 상관없이 어떤 값이든 문자, 숫자, 날짜, 시간, 논리 데이터 중에 아무거나 모두 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문자 참 을 표시하겠다. 그런데 뭐 조건을 적다 보면 맞는 경우도 있지만 맞지 않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지난주에 배운 거 이런 일이 아니다는 표현 기억나시죠? 그러면 이건 폴스라고 대답할 거라고요. 이 폴스가 어디에 해당되냐면 요 폴스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경우 수를 다 나열해 주셔야 된다고요. true인 경우와 폴스인 경우는. 폴스일 때 값 표시. 그러면 논리 전개상 문자 값 참이라고 표시했으니까 뭐 만족하지 않는다 그러면 거짓이라고 표현한 게 논리 정의라는 생각이긴 하겠지만 제가 밸류가 방금 뭐라고요? 모든 데이터 종류 다라고 설명드렸잖아요. 그럼 나는 만족하지 않는 폴스인 자리에 나는 숫자 값 123을 입력하겠다.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건 내 마음이니까. 그리고 확인. 형식 공부하신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위로 올라갈게요. 자, 이거 방금 여러분 암산하신 거 이제 식으로 옮겨볼게요. 그럼 제일 먼저 뭐부터 하셨다고요, 암산할 때? 엑셀 점수부터 먼저 확인했다 그랬죠. 그러면 여기 이 셀에 뭐가 와 있어야 됩니까? 엑셀 점수가 와 있어야 된다고. 이렇게. 그럼 가져와야 될 거 아니에요. 가져온다는 건 참조고, 참조라는 건 식을 적어야만 참조하는 용어를 쓸 수 있다고 그랬으니까, 이꼴 셀 주소, 코멘트. 그럼 요 셀만 데이터 가져올 거예요. 요 셀도 가져와야 되고 요 셀도 가져와야 되겠죠. 그럼 여기는 C3, 여기는 C4, C5죠. 수식의 형태가 반복적으로 나타나네요. 네? 자동 치우기 있어야 되겠네요. 상대 절대 몇 번? 한 번만 사용하면 되는 구조이네요. 이렇게 아래쪽으로 드래그. 상대 절대만 고민하면 되겠네요. 그럼 이 주소는 상대입니까? 절대입니까? 자, 자, 이야기 잘 들으세요. 자, 이미 주소 판단을 해야 될 시점이 지나가 버렸습니다. 처음 작성할 때만 딱 그 판단할 시점이 그때만 딱 커스만 놓고 판단할 시점이거든요. 근데 그 시점을 지나가 버렸잖아요. 엔터를 쳐버리거나 그 위치를 지나가 버리죠. 그럼 다음에 이제 이걸 수정할 때는 어떻게 하냐고요? 범위 설정합니다. 자, 지나가 버렸잖아요. 다시 이제 이게 대해서 판단하러 들어와서 이제 이걸 바꿔야 될 사항이라면 범위 설정하시고 F4번 키를 이렇게 누르는 겁니다. 범위 설정하시고. 자, 그러면 지금은 상대 참조 이대로 두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자동 채우기 아래쪽으로. 그러면 C3, C4, C5 이렇게. 됐죠? 그럼 이제 물어봐야죠. 이제 뭐 한다고요? 취조 이상인지 물어본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수정 상태에 가서 번호가 떴죠. 요건 어차피 주소가 아니니까 복사돼서 가겠죠. 자동 채우기 복사. 그러면 맞다 틀리다라고 대답해 주겠죠. 그럼 틀릴 경우에 무슨 값 표시한다고요? 합격. 폴스인 경우에 무슨 값 표시한다고요? 불합격. 이 상황에 맞는 함수가 무슨 함수라고요? if 함수. 함수명 이렇게 찾는 겁니다, 원래. 그래서 if. if 함수의 첫 번째 인수는 뭐? 어떻게 작성을 하든 간에 아까 마법사 잘 생각해 보세요. 입력란에 뭐라고 작성을 하든 오른쪽에 뭐가 나와야 된다고요? true 아니면 false가 나와줘야 된다고요. 그러면 지금 이 조건은 방금 true, false가 나왔다는 걸 여러분이 눈으로 확인하셨죠? 밑에 보세요. true, false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이 형태가 if 함수의 첫 번째 인수로서 작성이 가능하죠. true, false가 나오면 됩니다.
왜? 이거 진행하면 나중에 true나 false 바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 value if true 만족한다면 무슨 값 표시? 합격. 그다음 문자 표시 직접 입력 쌍따옴 붙이기 콤마 만족하지 않는다면 값 표시 문자 표시 직접 표시 쌍따옴 붙이기 바로 닫고 엔터. 그리고 자동 채우기 아래쪽으로